안녕하세요, 퉁퉁코딩입니다.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 발생한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항공사들이 갑자기 비행을 멈추고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죠. 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시스템이 마비되어 수술이 연기되고 환자의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 업무가 중단되고 개막을 일주일 앞둔 파리 올림픽 취재 승인 시스템도 오류를 일으켜 많은 분야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일상과 비즈니스가 클라우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친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떠올리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일 겁니다. 애플의 고객은 애플의 기기에서 사진이나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컴퓨팅 자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컴퓨팅 자원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처리 능력은 컴퓨터의 두대 역할을 하며 계산과 명령 실행 등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장 공간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공간입니다. 네트워크 대여폭은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는 그래픽 및 병렬 처리를 담당하는 자원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3D 렌더링 등의 고성능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은 과거에는 각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해야 했던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전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집마다 발전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모두 전기 회사를 통해 전기를 받아 쓰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컴퓨팅 자원을 직접 관리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클라우드 제공자에게서 그 자원을 빌렸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만 있으면요.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 과정을 시각화하는 도구인데 인터넷을 표시할 때 구름 모양을 사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추상화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생략하고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이라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러한 구름 모양이 발전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라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네트워크와 자원을 추상화하여 사용자가 그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과 같은 의미로 발전해왔습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사용자는 필요할 때 자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초기 인프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일시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할 경우 클라우드를 통해 그에 맞는 자원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 인프라 비용과 하드웨어 관리, 교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또한 초기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의 시간이라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클라우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여러 나라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개념은 1960년대 MIT의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가 컴퓨터 자원이 전기나 물처럼 공공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는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발전이 더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인터넷 확산과 가상화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서버를 여러 가상 서버로 나누거나 여러 서버를 하나처럼 통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클라우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6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출범으로 클라우드는 상용화되며 기업들이 서버를 직접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유연하게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조직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주로 중요한 데이터나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관리하므로 외부 인터넷 없이도 높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구축과 유지 비용이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많이 듭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이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클라우드 자원을 말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는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형태로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보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를 정의할 때 인터넷을 통해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처럼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개발 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들과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특징을 알아보며 이 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